반갑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건강을 위해서는 수면과 호흡이 식생활이나 운동보다 훨씬 중요하다 하는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자, 우리는 보통 몸에 에너지를 보충하기 위해서 먹는다 생각하죠. 그러나 사실 이 에너지를 보충하는 과정이 기본적으로 수면이 우선시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먹으면 뭐 합니까? 소화를 해야 되죠. 소화를 하기 위해서는 위를 비롯한 모든 소화관이 연동 운동을 해야 됩니다. 연동 운동. 운동이 덧붙었습니다. 뭡니까? 움직여야 된단 말이죠. 움직이는 게 그냥 안 움직여지죠. 움직일 때 뭐가 필요합니까? 에너지가 필요하단 말입니다. 즉 말해서 먹어서 에너지를 얻기 위해서는 그 전에 연동 운동을 할 만큼의 에너지가 전제가 되어야 된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만약 에너지가 없는데 먹으면 어떻게 되느냐? 바로 식체나 소화불량으로 이어집니다. 과로에 과식이 포함됩니다. 과식은 우리 몸을 아주 피곤하게 만드는 행위입니다. 먹어서 에너지를 얻는 게 아니라 먹어서 에너지를 소모하는 결과가 나옵니다. 감기 걸려서 누워있는 사람한테 먹어야 힘쓴다 하고 음식물을 주는 경우가 있죠. 이거 잘못된 겁니다. 감기 걸려서 누워있는 사람은 오히려 위를 비워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위가 그렇지 않아도 에너지가 부족한데 더더욱 위를 한마디로 중노동을 시키는 겁니다. 위를 중노동 시키면 몸의 에너지는 더욱 더 많이 고갈이 됩니다. 그러니까 애초에 먹어서 에너지를 얻는다 하는 건 그 전에 기본적인 에너지가 전제가 되어야 된다. 그러면 먹는 걸 왜 먹느냐? 먹어야 영양소를 얻죠. 영양소가 결국 에너지의 원천이 되긴 합니다. 하지만 그 전에 어느 정도 소화를 위한 에너지가 전제가 되어야 된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진정한 의미의 충전은 뭐냐? 바로 수면이다 하는 겁니다. 이번 시간에 수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다음에 또 호흡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면은 어떤 행위냐? 잠은 뭐냐? 잠은 한마디로 충전이거든요. 어떻게? 우리는 잘 때 누워 자죠. 이 수면이란 행위는 지구에다 우리의 몸에 충전 플러그를 꽂는 행위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즉 우리 몸에 충전 플러그가 달려있고 그 플러그를 집 표면에다가 꼽는 겁니다. 깨어 있을 때는 근육이 긴장을 하고 근육이 에너지를 소모를 하고 있죠. 그런데 그 에너지의 소모가 더 이상 필요치 않게 된다. 그러면 에너지를 받아들이는 만큼 유용하게 그 에너지를 우리 몸의 에너지로 보존을 할 수 있다 하는 겁니다. 우리 몸의 세포는 모든 세포는 이렇습니다. 세포막이 있으면 세포막의 바깥은 양전하를 띠고 안쪽은 음전하를 띱니다. 그리고 다음번에 미토콘드리아에 대해서도 한번 설명을 드릴 건데 미토콘드리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미토콘드리아 막을 경계로 외부는 양전하, 내부는 음전하를 띱니다. 사실 이 미토콘드리아가 세균 세포가 우리 세포 내로 들어와 공생하게 된 형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미토콘드리아도 세포와 비슷한 성질을 가집니다. 그런데 우리 몸은 산소 호흡을 하죠. 산소 호흡을 하지 않더라도 호흡이라는 행위 자체는 항상 산화라는 반응을 초래하는 겁니다. 산화라는 반응이 없다면 우리의 호흡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 몸은 산화 상태가 되죠. 우리의 세포 내부에서 산소 호흡이 일어납니다. 그러면 우리 세포 내부에 어느 정도의 양전하를 띠게 되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이 세포 내부에 양전하가 너무 많아지면
세포 내부는 화는 데에서 음전화가 가득 차야 되는데 이렇게 양전화가 많아지면 양전화를 어느 정도 해소시켜야 줘야 되죠. 이것을 해소시켜주기 위해서는 또 전자를 공급받아야 됩니다. 그럼 전자는 어디서 공급받느냐? 우리가 자면서 더 이상의 산화 반응이 필요하게 되지 않으면 세포 내 산화 속도는 느려지고 다시 음전화로 이제 어느 정도 채워진다. 그런데 그냥 채우는 것보다는 외부에서 어느 정도의 음전화를 공급받아야 됩니다. 즉 전자를 공급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 전자는 어디서 공급받느냐? 자, 이 지구입니다. 지구 역시 지각을 경계로 외부는 양전화, 내부는 음전화를 띱니다. 지구는 거대한 배터리입니다. 멘털은 거의 음전화로 가득 차 있습니다. 환원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구 바깥은 대기권의 상층으로 올라갈수록 점점 양전화가 많아지는 산화 상태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세포는 이 지구의 축소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구의 충전 플러그를 꼽는 그 순간 지구의 전자를 우리 몸에서 공급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좀 더 수월하게 환원이 되겠죠. 이것이 수면 중에 일어납니다. 이렇게 전자를 공급받아서 근육을 이완시키기 때문에 더 이상 근육이 에너지를 소모할 필요가 없어지고, 에너지를 소모할 필요가 없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에너지를 공급받으면 즉시 그 에너지를 우리 몸에 필요한 에너지로 보존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구로부터 우리 몸의 전자를 공급받을 수 있다. 그래서 우리 몸을 환원 상태로 만들어줄 수 있다. 식물은 이렇게 뿌리가 땅에 박고 있기 때문에 이미 충전 플러그를 꽂고 있습니다. 근데 동물은 그렇지 않죠. 그렇지만 지구를 벗어날 수는 없기 때문에 수면 중에 확실히 충전이 된다 하는 겁니다. 우리 집은 아파트 20층인데요.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는데, 아파트 20층도 그 아파트의 주춧돌은 지하에 확실히 플러그를 꽂고 있는 겁니다. 옛날에 12CG에 나와 있죠. 여기서 술시가 되면 잠자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일어나는 게 인시. 자, 술시는 오후 7시부터 오후 9시까지, 즉 19시부터 21시까지, 새벽에 3시부터 5시 사이가 인시라고 했는데 거의 8시간 정도죠. 자, 술시 중에 잠이 들어서 인시 중에 잠이 깬다. 지금 사람들은 밤에 잠을 안 자는 게 당연한 일이 되어버린 수도 있지만, 전통 사회를 생각해 보면 그 당시에는 전등이 없죠. 전등이 없으니까 해가 지면 무조건 조명이 없어지는 겁니다. 기껏 조명이라 해봐야 촛불이나 호롱불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밤늦게까지 무슨 일을 한다거나 공부를 한다거나 아니면 게임을 한다거나 전혀 생각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술시가 되면 딱 이 잠자리에 드는 겁니다. 그리고 인시에 일어납니다. 제가 하루 8시간은 잠을 자야 된다 했습니다. 이 8시간이 중요한 이유가 그거라고 했죠. 이보다 적으면 몸이 충분한 에너지를 공급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잦은 빈도로 8시간보다 적게 잠을 자면 건강에 이상이 생길 확률이 높아집니다. 그러면 하루 종일 잠자면 어떻게 되느냐? 너무 과다한 잠 역시 과유불급입니다. 즉 너무 과다한 잠 역시 오히려 몸에 혈액순환을 방해를 해서 건강에 이상을 초래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보통 7시간에서 10시간 정도, 자, 사람에 따라 차이가 있으니까 평균 8시간 이 정도 선에서 잠을 자면 충분하다 한 이야기입니다. 그럼 8시간이면 새벽 2시부터 아침 10시까지 잠을 자도 됩니까? 하고 물어보시는 분이 있습니다. 안 됩니다. 절대 안 됩니다. 왜냐? 우리의 수면은
렘 수면과 비렘 수면, 이렇게 크게 두 가지 수면으로 분류가 되는데, 우리는 자면서 끊임없이 렘 수면과 비렘 수면이 서로 번갈아 가면서 잠을 자게 되는 겁니다. 렘 수면과 비렘 수면에 대해서도 제가 따로따로 한번 설명을 드릴 건데, 일단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렘 수면은 꿈꾸는 수면이다. 비렘 수면은 꿈을 꾸지 않습니다. 그런데 최근 연구에서는 비렘 수면에도 꿈을 꾼다고 합니다. 꿈을 꾸는데 우리가 기억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진정한 의미의 꿈은 거의 렘 수면에서 나타난다. 그리고 여기서는 수면 마비가 있다. 즉 몸이 안 움직인다. 그런데 여기서는 몸이 움직인다. 비렘 수면 때 몸이 움직이는 게 몸부림이죠. 렘 수면의 특징적인 현상은 이 꿈이고, 비렘 수면은 몸부림이 특징적인 현상입니다. 수면 마비는 가위 눌리는 현상이다 생각하면 되는데, 가위 눌리는 것을 느끼든 못 느끼든 운동신경은 마비됩니다. 렘 수면은. 가위 눌린다는 건 뭐냐 하면, 이제 꿈에서 깨어나고자 할 때 마비가 풀려야 되는데, 그 타이밍이 어긋나서 마비가 풀리지 않았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 가위 눌림이라 보면 됩니다. 피곤한 경우에 또 많이 나타나죠. 렘 수면은 꿈을 꾸고 운동신경은 마비된다. 그런데 비렘 수면은 꿈을 꾸지 않고 몸이 움직인다. 비렘 수면은 또 3단계나 4단계로 나눌 수가 있는데, 어쨌든 우리가 수면을 시작할 때는 비렘 수면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비렘 수면과 렘 수면이 계속 번갈아 가면서 나타나는데, 초기 수면에서는 비렘 수면이 장악을 하고, 이제 뒤로 갈수록 렘 수면이 빈도가 높아지는 겁니다. 초기에 비렘 수면이 많고 일어날 때는 렘 수면이 많아지고, 기상 직전에는 거의 렘 수면이라 보면 됩니다. 우리가 잠들기 시작했을 때는 비렘 수면으로 잠을 자기 시작해서 깨야 되는 렘 수면으로 깬다 생각하시면 되는데, 중요한 건 너무 새벽에 늦게 잔다. 최소한 아무리 늦어도 11시, 23시 이전에는 잠을 자는 게 좋다. 왜냐? 만약 이 시간에 넘기고 자정을 넘겨서 잠을 잔다. 그러면 초기에 수면을 장악하는 비렘 수면을 아주 많은 반 이상을 잃게 되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새벽 2시에 잠을 자서 10시에 일어난다. 8시간 내내 거의 꿈만 꾸다가 일어난다 생각하셔야 됩니다. 즉 비렘 수면은 비렘 수면대로 역할이 있고, 렘 수면은 렘 수면대로 역할이 있는데, 얘의 역할을 모조리 잃어버린다는 거죠. 그렇다고 또 너무 일찍 자서 새벽에 1시나 2시 돼서 깨버린다. 그러면 또 렘 수면을 잃어버리게 되겠죠. 그래서 일찍 자고 너무 늦게 일어나지 않는 것이 좋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또 너무 일찍 잠에서 깨지는 않는 것이 좋다. 그래서 술시에서 인시 사이가 적절한 수면 시간이 된다 하는 겁니다. 이렇게 보면 결론적으로 사람은 인생의 3분의 1은 잠을 자면서 보내야 되는 겁니다. 즉 3분의 1은 충전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번 시간에는 일단 수면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다음에 또 호흡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